안녕하세요. 일변수 미적분 11월 12일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널지기님께서 오셔갖고 질문도 받으셔, 받으시고 그동안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음, 예. 음. 오늘은 좀 답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할 얘기는 계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냥 완전히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그럼에도 이제 요 공부하시는 거 관련해서 일단 어떤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좀 충분히 좀 듣고,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뻔한 얘기를 이런저런 형태로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 준비해 오셨나요? 뭐 질문이라는 의미로 거창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일종의 나는 지금 이 공부 왜 하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항상 말씀할 기회를 못 찾으시는 이채영 선생님이 먼저. 어, 음, 제가 일변수 미적분한 기본 스터디를 음, 요즘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어, 뭔가 항상 그냥 얼렁뚱땅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풀 줄 알겠지 하고 옛날에 쑥쑥 넘겼던 거를 막상 직접 풀어보면은 제대로 못 푸는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계산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뭔가 그 계산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원대한 목표는 있는 것 같지만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지금 제가 해야 될 스터디가 이 일변수 미적분학 기본 스터디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쭉 다 하실 얘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듣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저는 완초수에 이어서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완초수 참여했던 이유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문과 출신으로서 미적분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안 배워가지고 어딜 가든 미적분이 나오면 조금 약간 움츠러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좌절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초수를 했었고 완초수의 이제 끝자락에서 이어가지고 일변수까지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좀 고대하던 약간 뛰어넘고 싶던 그런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령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막 수학을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고 있어요. 막 선형사 테스트 했다가 또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봤다가 이렇게 벡터 캘큘러스도 봤다가 또 여기도 왔다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필요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꽂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냥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임에 참여하면 힘들어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참여한 첫 번째 이유, 이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 저도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규교육 과정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고, 그거는 뭐 대학에서 몇 번 풀어는 봤지만, 그거 역시 증명에 더 가까운 거였지 어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가서 저도 뭐 이런저런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뭐 주로는 이제 저는 사회과학대학원이었기 때문에 통계와 연관된 의미에서 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죠. 아니,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줄 텐데, 왜 너가 계산해야 되느냐. 그냥, 뭐, 그게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그게, 그 증문서 참여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뭔가 쌓이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니, 정말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저도 미적분을 학교 다닐 때 살짝 배웠었고, 어, 그, 예전에는 좀 가르쳐 본 적도 있고, 했는데 잘은 문과였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알고 그런 상황이고, 그냥 수술해서 이야기하는 기하에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 아기자기 그 스터디를 했을 때, 어, 계산을 모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고 그 완초수 다음 단계로 지금 일변수 미적반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 일단 여기서 그 계산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일단 들어온 게 있고요. 그리고 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문과생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일단 미적분에 대한 거는 살짝 배우긴 했는데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또 통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그 미적분에서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뭐 추리 통계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은 완전 다 미적분으로 들어가는 다변수 미적분인 것 같은데, 그때 엄청 좀 벽을 느끼게 돼서 이제 이 일단은 미적분 일변수 기초부터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약간 얼렁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렁뚱땅 막 계산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그 기초에서는 원래 그 고등학교 기초에서는 안 배울 것 같은 거를 그냥 루피탈 정리해갖고 그냥 풀어서 그냥 내는데, 우리가 그 루피탈 정리 같은 거를 꼭 그 이거를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뭐 이거를 그 우리가 정확하게 혹시 알지 않아도 그냥 이거는 그냥 풀어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완초수에 이어서 수학을 하고 있고, 어, 배웠었는데 다 까먹어서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고, 그 수학적인 논리를
듣고 싶다라는 논리적인 말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완초수 이제 미적분하고 나중에 증명기초를 가야 생기려나 했는데, 이번 세트의 극한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라고 이렇게 뭔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따박따박 해야 되는 것들이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나는 이 시간에 왜 들어오나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일반수 미적분학 기본 서술에 어떤 니즈를 느끼시는지 좀 얘기 안 해주시면 되는 다 한 자리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윤진훈이라고 하고요. 저도 완초수 이어서 유연수 하고 있고, 어, 수준 높은 수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초가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에 참여하는 게 사실 대단한 이유는 없고 그 미적분학이 이곳저곳에서 다 쓰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제 미적분학 공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여기 참여하면서 일단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스터디 말고 다른 스터디들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 그 스터디들에서는 뭔가 질문하는 거 연습하고 증명하는 거 연습하는데 그런 거는 답을 못 얻을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계산을 따라가면 뭔가 답을 여기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직접 손으로 해보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직문수 사기 스터디를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 하나에 더 집중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채널지기님께서 올리신 카톡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오늘 참여하시거나 뭐 레코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남기신 거 보고 저는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줌 미팅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 안 들은 분이 지금 김영민 선생님 정도만 아직 안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방금 만초스 얘기 듣고 바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한번 미적분 기본 스터디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잠깐 채널직이니 카톡 내용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꼭 뭐 OT의 성격이라기보다 그 오늘은 사실 그 이게 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좀 같이 좀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깜빡했어요. 그냥 정신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그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만약에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스터디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거예요. 빈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한 20개 정도 스터디가 매주 단위로 굴러가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다 어떤 심혈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뭐 직문수도 그렇고 뭐 기대수도 그렇고 뭐 대학원 컨텐츠도 그렇고 다 에너지랑 시간을 많이 쏟거든요. 여러 결에서 그 한데 만약에 스터디를 수준에서 딱 하나 남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꼽으라면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득을 볼 게 이 공부여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제가 이 스터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비슷한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수질에서 이 스터디를 제대로 못 잡으면 사실은 그 수학 커뮤니티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커뮤니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학자들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수학자로서 수주하고 있는 거는 수학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요 레벨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길러지지 못하게 하면 그냥 사실 커뮤니티로서는 사실은
그냥 좀 이상한 커뮤니티예요. 그냥 좀 어떤 센스에서는 그냥 굉장히 좀 매니악한 어떤 수학들을 좀 다루거나 약간 그런 건데 이 스터디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계신 이제 수많은 문과 출신 분들을 포함해서 수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전문적인 어떤 수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데 가장 수문장에 해당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모든 수학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때 문과랑 이과를 갈랐을 때 이제 미적분학을 기본으로 갈랐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적분을 문과에서 배웠을 때도 거의 소위 이제 삼각함수의 미적분에서 이제 차이를 이제 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옛날 어떤 단어로는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단어들을 구분했던 게 다 미적분의 층위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그 오히려 백월드로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이제 기하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미분기하도 있고 대수기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하들이 있는데 기하를 얘기할 때 어떤 미적분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곡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베이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함수가 주어질 때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공률의 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함수 구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두 번 이상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준 다음에 미분 두 번 실제로 때려서 도함수를 두 번 구해서 그냥 값 집어 넣어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해서 그거를 시켜요. 시키면 놀랍게도 물론 그 일변수 함수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변수 함수로만 가면 대부분 못해요. 대학 공부들 하시는 분들도 못해요. 못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 또 따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선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거 공률 구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했을 때 이거 공률 계산에 40시간이 들었다. 슈퍼컴퓨터 기준. 슈퍼컴퓨터 돌아가는데 공률 계산에 40,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공률을 계산하는데 40시간씩이나 걸린다는 거지? 라는 거 자체가 아예 수긍이 안 가는 선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 리니지라는 게임 하면 이제 그 필드에 어떤 버그베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게일이 잡기 어려운 그런 몹들이 있으면 장비들을 좀 꾸려야 돼요. 장비들을 좀 꾸려가지고 그런 게 편해지면 일부 이제 팀들을 결성해서 던전에 들어가서 이제 안타라스나 어떤 파프리온 같은 용들을 잡으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던전의 가장 고위층에 가가지고 그 용을 딱 만나면 그 용이 이제 불 한번 뿜으면 다 죽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팀의 단위에서 보는 거는 결국 내가 이제 그 버그베어를 잡던 그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든 쥐어짜내가지고 그 용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또 잡는 팀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비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제 그 현세기에 가장 이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수학자 중에 한 명이 푸앙카레 가설을 푼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페렐만인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열방 정식을 가지고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푸앙카레 가설을 풀어냈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풀어냈는데 실제로 이제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일화들은 잘 알려져 있어서 페렐만은 필즈 메달 수여를 거부를 했었고요. 거부를 했고 그런 결과물은 당연히 어떤 이제 그 현존하는 지구의 가장 좋은 대학의 어떤 교수가 되는 선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저널 억셉 이런 것들은 전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선인데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렐만은 저널에 투고를 한 적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로만 그 필즈 메달 업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명제에 대해서 증명이 한 줄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It follows from straightforward computation. 한 줄.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고 핵심에 해당하는 거 follows from straight computation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어떤 논문이 나온 게 있냐면 탑저널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페렐만의 이 논문에 따르면 이게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이란다. 근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수십 장짜리. 이게 어디가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이? 이거 자체가 탑저널에 들어가 있어요. 논문 결과가 웃겨요. 그거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그 어디가 봐서 스트레이트포워드 컴퓨테이션이라는 거지? 라는 거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느낌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페렐만의 수법이나 그런 것들이 수학계에 거의 다 파헤쳐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접근했는지는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걸 처음에 발견한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나냐면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들 드린 게 이런 얘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수준에서 어떤 분들이 기하를 공부하는 어떤 이제 그 고급 지식들을 위해서 기하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공률이라는 게 어떤 대상이었냐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40시간 동안 컴퓨테이션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계산인데
수질에 어떤 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이렇게 공식 집어넣으면 챗GPT가 알려주는 선의 계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안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페를만 입장에서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이라고 적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실 페를만의 진짜 인스퍼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왜 이게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을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공감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냥 정말 지저분한 미적분학을 해보는 데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끼리 어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은 저희 장철 교수랑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수학 논문을 보통 쓰면 한 2, 30쪽짜리 논문을 쓰는데 그 2, 30쪽의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 해봐야 되는 건 한 2,000장 정도의 미적분학 삽질이에요. 미적분학 삽질을 해보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초반부에 좀 말씀을 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단어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증명 안 중요해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입실론 델타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초등학생한테 중학생이 가서 너 중학교 때 A급 수학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거랑 비슷하고요.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정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거랑 비슷하고요. 대학생이 고등학생 가가지고 너 해수학개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런 얘기가 곧 대학생이 고등학생한테 얘기할 때는 먹힐 수가 있는데 수학 교수한테는 안 먹혀요. 그 입실론 델타 증명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시간에 들어올 생각을 했거든요. 증명 절대로 안 중요해요. 이 시간에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증명의 빈도는 제로로 놓으셔야 돼요. 안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스킬은 실제로 미분하는 법, 적분하는 법,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값을 끌어내는 그 훈련 자체를 하셔야 되는 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가 그 다음으로 가는 데서 절대적인 관문에 해당하는데 그 여기서 좀 어떤 층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어떤 게 기준이냐라고 할 때 제가 일단 퀄러티 와이즈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부터 미적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의 퀄러티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어떤 선에서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 실제로 이과생들 수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꾹 참고 대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과생들 솔직히 대할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냐면 미적분은 할 줄 안 돼요. 저는 일단 이 말부터 사실 삔또가 좀 어긋나기 시작해요. 미적분은 할 줄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이제 수학의 입장에서 진짜 개빡도는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이건 수학 전체를 안다는 말이랑 거의 등가인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천학습에 어떻게 주면 되냐면, 그러면 그 미적분학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그럼 미적분 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을 잘못 잡고 있냐면 이렇게 잘못 오해라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때 뭐 좋다. 계산 미적분학 그리고 어떤 선형대수 2 곱하기 2행렬 가지고 어떤 계산 이거 쉬움 누가 쉽다고 함? 그러면 그 다음 과목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 상위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거든요. 모든 것들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계산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퀄리티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계산이 잡혀 있으면 상위 과목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오래 들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의 퀄리티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지금 과제를 설계해 드리는 건 어떤 선이냐면 문제를 보셨으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 세트들에 대해서 저는 푼 것들이 올라오길 원하고요. 각자 입장에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그 다음 주를 설계해 드릴 생각이라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설계를 안 해드린 게 전 지난주 그 과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매주 단위로 그거를 해드릴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 그 퀄리티가 어느 선이어야 되냐면 보고 0.1초 만에 아무 생각 없이 풀리는 선이어야 돼요. 기준.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 실제로는 수학은 두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논리가 있고 계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건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을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쓰게 되냐면 계산의 시간과 에너지가 안 들어야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잡아먹으면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AI 시대에 수학의 어떤 이제 중요성을 느끼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술찬에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AI 어떤 모델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역전파라는 거를 써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 이 선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역전파에 대해서 그런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면 이게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체인 룰이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실제로 이게 체인 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으면서. 혹시 전달이 될까요? 이거 팩트가 체인 룰이라는 거를 아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내 선에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가 머릿속에 편하게 도는 가운데 거기서 이거를 만질 줄 알아야지 나한테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계속 모티베이션을 드리고 싶은 게 챗 GPT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놈이 구라를 치는지 아닌지를 내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 구라를 치는 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이제 어떤 기본적 프롬프트 주면 계산도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계산에 대해서 감이 없으면 이놈이 슬쩍 뻥을 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이 없다고요. 분명히 되게 묘한 데서 뭔가가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에 대한 찜찜함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검증하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아주 단순한 케이스에서 그 확인하는 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선의 계산의 숙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얘가 지금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 아니고를 거기서 그 속지 않는 가운데, 왜냐면 가장 단순한 경우에서 내가 확인하는 거가 실제로 미적분학과 행렬 아주 간단한 거에서 계산하는 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제가 설계한 이 시간의 목적은 문제를 드리면 이거 너무 쉽네, 여기 너무 쉽네라는 건 실제로 값을 끌어내는 선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모티베이팅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손으로 심지어 안 쓰는 선에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선,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전혀 안 드는 선의 그 훈련을 원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그런 의미에서는 초심자들이고요. 오히려 제가 그 기준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과생들이 다 이게 안 돼요. 실제로 수준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경우들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건 수준에서 지금 거기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미적분학을 하라고 하면 일단 거부를 해요. 나 할 줄 안다고. 그리고 할 줄 모른다까지 가는 거가 한참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 겉멋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미적 문학을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기서의 의사소통의 층위에서의 에너지가 너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적으로 배운 것들을 굉장히 트리비얼한 거라고, 엘리멘터리한 것과 트리비얼한 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문제들을 드리는 것들은 지금 여기선 중요한 게 응용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순한 함수가 주어질 때 미분하는 거 편해져야 되고 적분하는 거 편해져야 되고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쓰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우회하는지에 대해서 편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계산 스킬들에 있어가지고 로피탈 정리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답을 끌어내는, 값을 끌어내는 그 층위의 그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변수 미적분하고 넘어간다. 다 일변수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는 거예요, 전부예요. 수학계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로 환원하는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층의 훈련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법을 배울 때 건법의 가장 기본 동작은 몇 가지가, 어떤 문파를 막론하고 몇 개가 없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훈련에 해당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감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 가지고 기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교도 훈련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술이 맛있으려면 물이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우려면 탁구의 기본 동작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거라고 단정지어 가지고 저는 말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퀄리티가 올라가야, 이건 약간 운전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저는 이제 스틱으로 수동으로 처음 배웠었는데, 그 기본 동작은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계속 우려먹고 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로 나가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습관 하나 어떻게 지금 잡아놓는지가 나중에 가면 이게 나비 효과로서 가장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준에서 어드밴스드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제 입장에 답답한 거는, 수학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가 고급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꾸겨 넣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 해내야 되는 건 그 고급 지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내 선에서 공감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 배워가지고 주화면에 빠지는 게, 예를 들어서 학부 수학을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두 개가 이제 예를 들어 추상대수라는 게 있고 위상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미적분학입니다라고 하면 뭔 개소리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언어가 적혀 있는 방식을 보면 전혀 미적분학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미적분학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에서 지금 그 대학원 컨텐츠들이 이제 반년에서 1년 이상 굴러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준에서 하는 모든 얘기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모든 수학은 뭐라고 저는 언제나 얘기하냐면 미적분학과 천대 수학이 전부다. 저는 공부를 막론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스터디들이 적어도 반년, 1년, 그리고 기대수의 경우는 2, 3년 동안 굴러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슬로건에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공감은 제가 주입한다고 해서 공감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화들을 거기서 설계들을 해주면 본인들 입장에서 할 말을 잃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데서 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단전에 해당하는 가장 밑바닥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정리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함수 줄 때 미분하고 함수 줄 때 적분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거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완전히 숙달이 되는 선에서 내 거가 되어야 되고, 제가 이걸 약간 탁구로 비유하면 그
이런 거 두 개 비슷해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가운데 적당히 뭐 프로 선수가 하는 거 적당히 눈도장 찍어가지고 본 다음에 재밌게 복식해가지고 반년 동안 탁구를 그 연습한 사람이랑 코치한테 가가지고 기본 동작 그 각도 하나 슬쩍 이제 쥐는 힘 이런 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받으면서 10만 번 그 동작을 연습한 다음에 그리고 코치가 오히려 야, 지금 복식하지 마라. 지금 그거 오히려 자세를 망친다. 근데 나중에 1년 지나면 복식만 한 사람이 이 자세 교정한 사람한테 한 점이라도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그 프린시플에 있어가지고 수학에서 프린시플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퀄리티가 올라가면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내가 이게 그 이제 두 번 미분한 이제 2차 도함수 공률 같은 거 구할 때 왜 이게 40시간씩이나 걸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책을 보고 익숙해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어떤 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미적분학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런 퀄리티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철학과 수학의 큰 차이점은 계산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임의의 대상들에 대해서 값으로 환원하고 도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값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거예요. 그 값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미적분학과 선형대소를 가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뭔가 있어 보이는 말밖에 못해요. 실제로 내세워야 되는 건 what is the number 이건데. 그래서 그거에 네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값이 뭐냐 이건데. 그게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값을 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값이 왜 말이 되는지를 층위로 해가지고 이론이 발달하는 것인데 보통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고급 지식들을 이론적인 것들을 습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거 마냥.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특정 분야들에. 근데 적어도 수줄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은 미적분학의 기본기가 내공 있게 잡히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서 그 어떤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근래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 순수 수학이나 응용 수학의 층위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그냥 이것들은 싸우더라도 저는 이 말은 번복할 선이 아닌데 그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선 중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재취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뭐 기계기사나 전기기사나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염두에 놓고서 이공계 쪽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냥 외워서 시험들을 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편입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랬는데 이 미적분학 기초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외울 게 없거든요. 그냥 뻔해지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그거가 제가 이 시간에 유도하고자 하는 퀄리티이고요. 그래서 이 공부들이 마쳤을 때, 약간 예전에는 차를 본인이 뒤에서 밀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본인 힘으로 차를 타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게 편해지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른 이제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정말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이 퀄리티를 지금 안 낮추는 게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입실론 델타를 얘기하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 환장하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그건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맥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미적분학을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스 책이나 그런 거 보고 내가 여기 있는 책 전체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냥 챕터별로 나오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적분학을 습득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건법을 배우거나 탁구를 배울 때 기본적인 어떤 기본 동작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맞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너무너무 지나치게 반복을 많이 해봐서 징그러워가지고 편해진 느낌인 게 맞아요.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걸 공감하시고 운전할 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생각하면 사고 난다고요. 나 지금 여기서 스틱 그 기아 뭘로 바꿀지 여기서 깜빡이를 이런 걸 생각하고 하면 망한다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편해진 가운데 그 다음 수학들을 대하면 어차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이게 전부다 보니까 다 그걸 가지고 말 꾸며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임의의 수학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높아지는 거냐? 단순히 되게 정직한 길이에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를 100만 번 본다고 해서 내가 그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무수하게 드릴링을 하는 방법으로밖에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게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혹은 축구. 그러면 펠레나 그 옛날에 이제 그 과거의 명장들이 히딩크랑 다르게 그 감독을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이 코치를 했다잖아요. 야, 공이 오면 받아. 드리블을 해. 가.
슛을 넣어.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야. 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뭐가 문제냐면 초심자 입장에서는 여러 동작을 한 번에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분야를 막론하고 한 동작을 드릴링을 계속 해야 돼요. 내 습관이라는 게 있고 그 습관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가 아니라 계속 이제 게임을 할 때 게임 오버 계속 해보면서 아 여기서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익히고 반복해보고 반복해보면서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은 그 과제를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습관을 제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드릴링을 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미 로피탈 정리를 포함해가지고 극한의 정리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이거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로피탈 정리 안 써도 되거든요. 이용해서 계산해라.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드릴링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다음 거 안 드리는 거는 전 아직 낸 거를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느낌이어서는 안 되냐면 나 이거 풀어봤음. 자기 걸로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쓰잘데가 없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이 시간이 되는 가운데 끝이 나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지 수술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수학을 가지고 트레이닝 할 거면 여기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함수 조합일 때 편하게 미분할 줄 알고 함수 조합일 때 편하게 적분할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이 편하게란 말이 여러 의미에서 트리키하거든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미분을 얘기할 때는 곱집합의 미분법인 라이프니츠 룰과 프로덕트 룰과 라이프니츠 룰 두 가지를 부르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어떤 체인 룰 그것과 그리고 적분의 경우에는 그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들을 볼 때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 이거는 이런 트릭들이 또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안 들이는 선에서 녹아 있어야 그래야 사실 그 다음 수학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순수학과 응용수학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 통계도 당연히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래야 그 수법들이 뻔하게 보여요 결국 기본 동작은 다 그걸로 환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의 필요 조건은 기존에 이걸 만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 수학을 대하는 요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제가 페를만을 볼 때 뭘 욕심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페를만이 해놓은 글을 읽고 그러니까 아니면 by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수십 장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페를만과 같은 연구를 하려면 그 퀄리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공감하는 거는 페를만이 쓴 거에 라인 바이 라인을 읽고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게 왜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인지에 대한 그 퀄리티에서는 공감해내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숙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학을 할 때도 어떤 짐을 느끼는 거는 미적분화의 퀄리티예요. 지식을 내가 안 들어본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보통 대학원생들은 그걸 완전히 반대로 해요. 그래서 그 이거는 제가 조금 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잘못 배우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수학을 이렇게 배우면 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가지고 A급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뭔가 이상한 거죠. 고등학생이 중학생 돼 가가지고 정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상한 거죠. 대학생이 고등학생에서 해석학교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상한 거죠.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보다 공부를 더 한 사람과 대화가 되는 방식이어야 돼요.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 수학이 할 만하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해보고자 하는 그 층의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게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공부를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전공 수학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교 수학도 다 결국엔 어떤 거냐면 요 지금 미적분학을 가지고 이 퀄리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학원 수학들을 수준에서는 어차피 학년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적 캘큘러스의 퀄리티로 그냥 평가를 해요. 되게 명확하게 갈려요. 그냥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어떤 그냥 학위 스테이지에 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거 그냥 시켜보면 그냥 속된 말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그러면 그냥 그거 기준으로 지금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를 적어도 일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독이 오르는 선에서 이 연습이 편하게 되도록. 그래서 제 선에서 솔직하게 기대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을 줄 때 물론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주지만 어떤 느낌을 솔직히 주냐면 아 이거 5분이면 풀고 나가야 된다. 이 느낌으로 주거든요. 사실 거의 기만하는 선에서 쉽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5분 10분 안에 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그냥 A 그냥 주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시험 시간이 100분이나 예를 들어 3시간짜리다 하면 그걸 또 끝까지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냥 단순히 좀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결국엔 있고 봐야 되는 노하우즈에서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를 그냥 딱딱 잡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훈련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 패턴 몇 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함수 주어질 때 미분하고, 함수 주어질 때 적분하고, 근데 미분 얘기하려면 연속 얘기해야 되고, 극한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서도 보고 있을 뿐이고, 그것들 그냥 숙달이 되다 보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냥, 이거 하면 되겠구나. 별 생각이 없어지는 지점이 되면, 또 수학도 해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 제가 드릴 얘기는 다 드렸어요. 저는 이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 이게 커리어가 달려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상적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되게 쉬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드릴링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각자마다 다른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공부를 먼저 해본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지금 이게 드릴링에 대한 포인트구나.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거 다 있거든요.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가장 확실한 거는 백물이 불여일견의 이치가 당연하잖아요. 한 번 직접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 시간에 지금 이 훈련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께 요청하는 게,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올리시는 게 가장 제 입장에서 보기가 쉬워요.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주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굴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최대 효용을 얻는 거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괜찮을까요? 드릴 얘기는 제가 거의 다 드렸어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별 얘기 아니죠? 그냥 계산 중요하다. 그 얘기가 다예요. 만약에 풀어서 올려서 그거를 반영하시는데 혹시 올리는 기간, 권장 기한이 있으실까요? 한 주죠, 당연히. 왜냐면 저는 그거 한 주 동안 하라고 낸 거여서. 그래서 약간 이걸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괜찮냐면, 그것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제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죠. 제 입장에서 이 참석자들의 배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 세트를 해보라고 던지면 제가 원하는 건 매주 단위 피드백이에요. 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스터디가 이게 어떻게 제가 종결이 나길 원하냐면, 맨 마지막에는 제가 다 낼 거거든요. 이거 미분해라. 이거 적분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던질 때 참수자들 각자가, 이거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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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그리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그 안에 배워야 되는 트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분을 하려고 하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뭘 낼 거냐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못 쓰게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회하는지, 이제 그런 온갖 트릭들에 대해서 볼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를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거를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다 펼쳐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매주 단위의 피드백이고, 거기서 피드백에서 필요 조건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라가 아니에요. 나한테 훈련이 될 만큼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파악했던 그 선은, 하루 앉아. 파악했던 선은 극한부터 계산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래서 로피타 잡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제가 문제를 설계했을 뿐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아들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한 3분에서 5분만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다녀올게요. 앞으로 과제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풀지 못하더라도 일단 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굳이 꼭 다 풀어야 된다는 부담보다는 일단 푼 만큼이라도 매주 올리는 게 좀 피드백 해주시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연 선생님 말씀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 그냥 연습 부족이에요. 사칙 연산을 하는데 내가 해보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는 단순 연습 부족 얘기고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 여기서 지금 이거 기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단순 연습 부족 문제예요. 그거 느는 거는 그냥 해보는 게 전부입니다. 네, 혹시 또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아빠, 아빠 앉아. 앉았어. 아빠 앉아. 아빠. 네, 혹시 또 질문이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참 요새 육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드네요. 그럼 제가 오히려 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참석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매주 문제 풀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서 제출하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그 할 수 있는 만큼도 그 캐퍼시티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제 기준은 거기 있는 문제를 억지로 풀어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저희 지금 매주 한 차례씩 공부를 하는 거에서 딱 그 정도에서 소화가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면 돼서, 어떤 분들한테는 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분한테 전체가 쉬운 걸 수도 있고 그 중간이 어딘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해가지고 매주 올라오는 게 제가 기대치인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출발을 해도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숙련이 나중에 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해요. 강백, 슬램덩크라는 그 만화를 비유하는 게 참 괜찮아서 그런데, 이제 강백호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자유투를 이제 익힐 때 이제 감독님이 한 2만 번 정도 훈련을 일주일 동안 시키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동작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2만 번씩 하게 되면 그냥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그게 되면 나중에 그게 너무 많은 데서 써먹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투 이거 2만 번 할 때는 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 들여서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렇게 느는 거지. 거기서 이거 자유투 배워서 어디다가 어플라이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하면 안 돼요. 그래 나중에 그 자유투 연습한 거 가지고 이제 강백호가 속한 팀이 이제 가장 이제 그센 팀을 이제 꺾으면서 만화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미분 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분은 소위 말해서 라이프니츠 룰 혹은 프로덕트 룰 그리고 체인 룰 그거가 있고, 적분은 체인지 어 베리어블과 이제 인테그레이션 파트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 이게 다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인지 비슷하게 예를 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TV에서 NBA 농구 선수들 쏘는 거 보면 쉽게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았는데 왜 나는 저게 안 되지가 당연히 보이게 되고요. 안 해봤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무시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해보다 보면 그걸 쉽게 하는 것들을 볼 때 비로소 내 감상이 생기거든요. 좀 감탄도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나보다 더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모든 배우는 이치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배우는 게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건 학부생들한테도 해주는 얘기로, 학점 A는 이걸 잘하는 선이랑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학부생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못해서 그래요. 단순히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할 선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어떤 잘하는 선이 되는 것들은 어떤 선이어야 되냐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당연히 A가 나오거나, 좀 더 사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학점 따위 안 나와도 아무 관심이 없는 선이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학점에 신경 쓰이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여서 그래요. 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면 스터디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의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거나 하면은 또 나와서 해보고 현재 하는 식으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현재하는 식으로 계속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 너무나 지금 최혜경 선생님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잘 잡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약간 포인트들만 좀 드리자면 이래요. 그 딱 두 가지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각자 참가자 입장에서 하나는, 솔직히 내 사연에서 이거 쉽다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이게 왜 쉬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지 못하면 내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는 그게 있고 내가 이게 왜 어려운지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게 좀 부담스럽고 까끌까끌한지에 대한 게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제 입장에서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어떤 경우는 제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안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이거 어렵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만 신경 쓰는 거냐면 이 스터디가 마치는 시점에서 지금 이게 일기다 보니까 저도 이 지금 구조가 너무 중요한데 마치는 시점에 참여자들 전원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분 문제 쓱 풀고 저분 문제 쓱 풀고 안 됐을 때 우회하는 거 편하게 내 것들로 기교들이 편하게 나오게 되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원하는 기대치고 그거는 지금 현재 배경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주 꾸준히 가다 보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시간이 좀 들어요. 매주 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러면 어느 정도만 사실 인풋이 들어가도 좋겠냐면 스터디 시작하기 전엔 1시간 전 정도에만 그냥 슬쩍 풀어보시고 스터디 하면서 이제 남들 하시는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그냥 디스코드에다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내시고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아서 뭔가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수렴할 거거든요. 모든 문제들 그냥 편하게 그냥 풀리는 선에서. 근데 그거 그렇게 되다 보면 과거에는 미분적분하면 뭐 익숙은 한데 단어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아, 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선들이 이제 그 수법들이 뻔하게 보이실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오늘 여쭈어 볼 테니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한 사는 이 대답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저 전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 제가 일부러 약 올려서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지금 AI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2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요, 형태가. 이거 적분할 줄 아시는 분. 1번 질문 그거고요. 자, 2번 질문. 사인 x의 적분은 답이 마이너스, 자, 코사인 해드릴게요. 코사인의 적분은 답이 사인 x 플러스 c거든요. 적분을 하면. 자, 그렇게 안 드리고, 코사인 안에다가 x의 2025승을 집어넣을게요. 이거의 적분. 이거 둘 다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원하는 선은 이게 스터디가 마치는 시점에 여기 계신 모든가, 껌이군. 이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동기화를 는 거냐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가 나한테 명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지금은 의도가 안 보이실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단순히 지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혹시 이 두 가지 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하나가 그래서 2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을 실수 전체에서 적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코사인 x의 2025승을 적분하는 거. 아니, 저는 암산으로 됩니다. 안 해고 지금 즉석에서 만든 문제고요. 안 되시죠, 아직? 이거 다 되실 거예요. 이거 다 편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 생각 없이. 나중에 어떤 거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2 뭐 예를 들어서 sin x의 적분. 지금은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실 텐데. 나중에, 이거 미적분화의 기본적인 우려먹는, 진짜 사골 국물 많은 우려먹는 얘기에 지나지 않고요. 이 모든 얘기들이. 되게 쉬워요. 정말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을 배운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나가는 거 쉬워 이럴 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하니 면허증을 따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전을 나한테 하라는 말이냐 이 느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운전을 배운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을 배워야 되니까 교본을 보고 정독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옆자리 아는 사람 해가지고 안전한 데 가가지고 이거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배우는 길이잖아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만약에 운전을 내가 배워야 되니까 교본 정독하고 있으면 그 운전 배운 속 터지잖아요. 슈퍼레타 지금 여러분들 층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도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가 지금은 여러분의 층에서는. 그리고 입시론을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증명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증명이 안 중요해서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제가 이게 체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기대서도 실제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네, 입실론 델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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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어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입실론 델타 배웠어요. 미적분학 제가 이공계 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국이 사실 일종의 개발도상국에서 올라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그렇게 당시에 지금 이제 다 은퇴하신 세대분들이 그렇게 퀄리파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철학도 사실 없고 본인도 수학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뭐 철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뢰가 지금 수능에서도 여전히 행렬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거 거의 뭐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겠다는 그냥 그 급의 어떤 그냥 그런 거라고요. 어떤 그 전체적인 교육에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 이게 증명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게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혼타방의 그 잡채인데 뭐냐면 그 제가 이 모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줄에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삔또가 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면 미적분학은 쉬움. 전 일단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삔또가 돕니다. 일단은 미적분학이 쉽다고 이러면 약간 그 근데 어쨌든 그럴게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수학 전공자로서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하는 해석학개론을 배워야 하는데 해석학개론은 어려움. 입시로는 이 모든 문장이 저는 이제 입을 이제 털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오히려 말을 안 꺼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계산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입시를 말 진짜 이 논리는 말장난이에요. 그냥 말장난. 이 말장난에 해당하는 코어에 해당하는 계산들을 그냥 여러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공부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해석학개론과 그 어떤 증명을 위주로 얘기하는 해석학개론 및 어떤 그런 어떤 뭐 고등미적분학을 부르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랑 일치하게 되면 공부할 게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그다음 바로 가게 돼요. 보통 해석학개론이 어려운 이유는 증명하는 스킬셋의 부족함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개인의 생각. 몇 번 해보면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코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x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적분 이렇게 해야 되겠군. 코사인 x의 2025승 이렇게 해야 되겠군.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떤 운전할 때 여러분 깜빡이 켜는 거 이거 좌회전 우회전에 생각 안 하셔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걸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답답한 거. 운전 교본 읽고 운전을 실제로 안 하는 거는 무조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 근데 운전하는 법을 알게 된 상태에서 교본을 읽으면 읽히잖아요. 뭔 말인지. 조금은 참고할 게 있는 정도잖아요. 그 읽어보면 여기서 이런 어떤 표지판 이런 뜻이군. 그냥 이 정도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배워지는 거지. 예. 그런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훈련이.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욕심을 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미적분학의 퀄리티가 남들보다 높아야 돼요. 제가 이과생들 대할 때 가장 수준에서 힘들어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미적분을 안다고 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게 문제여서 이거는 멀리 가실 거 없이 디스코드에서 대학원 컨텐츠 올라가는 거 보면 대화가 다 똑같아요. 미적분학 정도는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모르네요 하면서 다 똑같은데 지금 오히려 거기서 백월드로 안 가는 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들 수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다 일변수 미적분학 훈련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건방짐을 저는 원하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원하는 선은 딱 그거예요. 모든 참석자들이 일주일 이제 단위로 이제 과제를 드렸을 때 그 과제 보고 다 그냥 쓱 줌 켜놓고 알겠음 끝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혹시 또 질문할 포인트 듣고 말씀하시는 그 미적분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게 그 계산하는 스킬을 익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많이 풀어보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단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울 때나 요리를 배울 때나 뭐 그런 것들 하면 소위 이제 본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잘하네. 그 사람보다 잘하면 되죠. 되게 단순합니다. 또 어떻게 할지는 각자 생각하셔야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과제를 풀어서 냈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적분학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혹시. 제가 지금 혹시 요구하는 게 저는 개념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달성하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매주 공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생각들이 많으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번 가을에 수치 해석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부생들 대상으로 두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소위 말해서 HSI라고 히스패닉 서포티브 인스티튜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본인 이제 형제 자매 남매 세대에서 처음 대학을 온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제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데, 수치해석이 어떤 대학교 이제 공대 기준으로 3, 4학년 과목들인데, 이제 수치해석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미분 수치해석적으로 하고 적분 수치해석적으로 하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미분 적분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달리 이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는 걸 꼭 수치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상당수가. 그러니까 배울 생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수업이 80분이거든요. 수업이 80분인데, 화목 80분인데, 수업을 40분 안에 다 끝내요. 칠판에다가 다 적어 놓고, 그거를 숫자만 바꿔가지고, 미분 문제 내고요, 적분 문제 내고요, 행렬 문제 내요. 그거를 매 수업마다 해서 지금 이제 학기 거의 말인데, 지금 이제 데일리 퀴즈 해가지고 지금 20번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쓰이는 거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 자체를 배우는 거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이 친구들이 이제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적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행렬 계산 어떻게 하는지들이 잡히거든요. 이거 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단톡방에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정말 똥멍청이들이거든요. 제 대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심지어 공대생들인데도 일변수 미분적분 못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그냥 매번 트레이닝만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해도 이게 잡혀요. 그러면서 편해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되면 차를 이제 운전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삶이. 선택지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거랑 같거든요. 이거 수학에서 이거를 내가 할 줄 알고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운전 교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혹은 운전면허를 위한 필기시험,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운전을 할 줄 알게 되면 달라진다. 선택의 폭 자체가 달라진다. 장롱 면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게 되면 원하는 것들이 다 달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착각하는 게, 내가 이 책들을 다 떼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문제들을 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좋아지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저한테도 요청하셔도 되는 게, 저는 이게 모두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수렴되어 있기를 원하냐면, 문제 세트를 제가 드리는 게 미분 문제 내고 적분 문제 내고 트리키한 문제를 쭉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썼을 때, 이거 하는 거 알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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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고, 그 선에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공부들을 더 하실 분들은 다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있으실 거고요. 내가 그 훈련 해놨는데 다 그냥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았네. 거기서 그냥 보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욕심을 내셔야 되는 거, 오히려 나중에 이 훈련을 끝날 시점에서는 이걸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이게 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층위를 봐야 되는 걸로 왔다 갔다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거에만 포커싱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해요. 이 스터디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 정도면 딴 걸로 넘어가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거 하실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거잖아요. 여러 개에서. 그냥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냥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외우는 걸 진짜 그냥 싫어하거든요. 그냥 할 모티베이션도 못 느끼고. 근데 네. 이제 보면 일변수 미적분에 보면 공식을 하나 주셨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x제곱은 2분의 1이다. 이런 건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필요하면 넘어가서 이런 공식이 있지 갔다가 그냥 풀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본으로 그냥 몸속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 그거는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하냐면, 저한테는, 그럴까? 일단은 외우지 마시길 원해요. 일단은 외워야 되냐 아니냐에서는 강짜를 부리는 정서에서 매우 하나도 안 외우시기를 권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안 외워서 문제가 되시기를 권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를 마주칠 거냐면, 계속 쓰이는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외웠는데 익숙해져요. 그리고 안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 거에서도 내 나름의 여운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유도해낼 수 있나, 그런 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우는 층위에서 불도저로 미는 방식 말고 그냥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잡히거든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고등학생들 과외할 때는 솔직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까먹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야 되는 수식인데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즉석으로 유도해요. 아, 이거 뭐더라?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이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 머리에 좋고 나쁨에 대한 거가 아니라 계속 많이 해봤으면 그게 손에 남거든요. 그렇게가 기억에 남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냥 되게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그냥 이 외우지 말고 그냥 계속 문제 풀어보고 그냥 그러면서 노출된다 정도면 되고 거기서 생각해 보실 때 좋은 점은 그 어떤 생각해 보실 만한 층위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지금 그 레벨에 당도에 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퀄리티를 낮추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모티베이팅은 좀 되시나요? 제가 별 얘기 안 했죠. 그냥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예, 많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그 이과랑 문과를 가르는 훈련이잖아요. 미적분학 훈련이. 그러니까 이 미적분학 훈련 근데 이거를 무리를 하셔는 안 되고요. 그냥 매주 한 번 딱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드릴링을 한다.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릴게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각자 입장에서 드릴링하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거 드릴링해서 부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제가 어떤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상정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기대치는 나중에는 이제 문제 미적분학 일변수 미적분학 문제들을 볼 때 아 이거는 여기서 치환적분 써야 돼. 아 이거는 부분적분 써야 돼. 아 여기서 이거는 급수로 돌려가지고 에러 처리를 해야 돼. 아 이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편하게 보여야 돼요. 이거 다 되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악바리가 생긴 상태에서 나중에 그 다음 공부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에 지나잖아요, 수학은. 그리고 보통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게 이 스테이지에서의 퀄리티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기말고사 보기 전날 훈련해 본 정도가 전부여서 대학 다녔을 때. 그래서 이 퀄리티가 낮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빨리 하는 거가 수학을 빨리 배우는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 몇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한테 피로들을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확실히 꼴들이 본인의 꼴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은데 자 이채영 선생님한테는 제가 여기서 다짐을 받아놓고 싶은 게 그 이 훈련 지금 본인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해요. 학점 뭐, 그러니까 과목 뭐, 제가 그런 건 솔직히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이거 잘 되는, 이거 제대로 하는 거는 중요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게 제가 좀 조금 걱정이 되냐면 그 실제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안배하는 거에서 무리를 하실까 봐. 그래서 이게 드릴링이 딱 그 정도도 괜찮거든요. 그냥 한 문제만 한다. 이것도 괜찮고 그 스터디 참여가 목적이라기보다 이 스터디에서는 그걸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즉석에서 풀 수 있는 선까지 가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써먹어야 되고 무리가 되면 뻔뻔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어떤 쇼컷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걸로 숙달이 돼야 되는 거에서 여기서는 공짜가 없어서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채영 선생님의 경우는. 혹시 이채영 선생님 하실 일 있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다 명확하고,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그 모든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아서 코멘트를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을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되게 깊게 밀도 있게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게 맞다면, 음,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 세트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하나하나 힘을 줘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느낌 비슷하게 가면 되냐면 그 본인 페이스대로 무리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 참여를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무리를 언제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롱런으로 하려면 언제나 무리는 답이 아니에요. 그 길게 하는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여서 복리로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나중에
자다가 깼는데 그냥 그게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 고문을 스스로 했으면 안 떠올라요.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좋았으면 자고 깼으면 제 아들이 요새 이제 일어나면 계속 고기밥을 외치거든요. 좋았나 봐요. 그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아 사인의 X 구승 미분하면 뭐지? 이런 게 그냥 아 이거다 이런 느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감상 있으시면 감상도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도 그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좀 명쾌했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훈련들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매주 이제 좀 훈련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계산하는 거를, 진짜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잡히는 게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프린시플 자체가 이해가 되시면 이거 안 어렵거든요. 반복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 프린시플 반복이 되면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막 던지면 스터디를 해도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해봐라. 이거 적분해봐라. 이거 급수로 바꿔봐라. 이거 수렴성 이거 해봐라. 이런 거 그냥 편하게 그냥 핑퐁 주고받듯이 주고받아지는 게 사실 수학자들이 하는 대화가 다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드밴스 수학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거의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편해지면 그것들이 굉장히 그냥 쉽게 그래서 그게 사실 상위는 오히려 지금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보는 측이면 다시 말씀드려요.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선형화를 해요.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은 행렬로 다룰 수 있어요. 행렬로 다뤄놓은 거를 취합하는 게 적분이에요. 이게 수학의 전부예요. 내가 지금 모르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가 있다. 선형화를 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선형적인 관계는 선형대수를 가지고 행렬을 가지고 다룰 수 있어요. 막 다뤄요. 그걸 가지고 정보들을 취합해요. 이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미분, 적분, 행렬이 다예요. 수학은. 분해를 막론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수학이랑 관련된 거면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서 값을 어떤 이제 봐야 되는 걸 하면 어차피 만나요. 임의의 분야에 대해서. 이게 수학은 이게 다예요. 빈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변수만 돼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변수 이런 어떤 미분적분도 다 일변수로 어떻게 돌리는지가 전부예요.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인데 이 훈련이 어려운 거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이면 지금 공감을 못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책 보면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안 돼. 운전할 때 교본 보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절대 몸이 익혀야 되는 거지 그거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몸이 익혀서 자기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짜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 근데 할 수 있어요.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네, 혹시 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명확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명확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한테는 와, 그럼 대체 저 정도의 숙달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가능한 건가? 이게 뭐 몇 년 안에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그냥 매주마다 문제를 풀면서 시작을 해보는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복리 활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인풋을 드리는 거에서 선형적으로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이 복리를 해당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혈도가 막혀 있는 거 뚫려버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가 동시에 해결이 되거든요. 아, 이거 다 그냥 미분적분 행렬 노름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 남이 봤을 때는 떻게 저렇게 하는 게 되지에 이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과 에너지의 어떤 들이는 인풋의 층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실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무리를 안 하는 센스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늘거든요. 어떤 거가 내가 더 이상 안 힘들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다음들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지금 1년 동안 하는 훈련 그다음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여기서 더 신경 쓰시면 제가 오히려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 싶은 층이가 아마도 수술이 내년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층에서 볼 때 아마도 5년, 10년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뭐 그 이제 제가 수주를 운영하면서 이제 뭐 알고 보니까 뭐 제가 사기꾼이었거나 그런 말은 아마 뭐 나중에 뒷담화에서 저 수주를 쳐내서 연락 싸가지가 없다더라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사기꾼이거나 이런 말은 아마 안 되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년이나 10년 정도 이제 스터디가 오히려 이제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편하게 스터디를 5년에 10년 동안 할 때 그게 복리로 쌓였을 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보통 이제 수술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교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계산의 중요성이에요. 이 모든 수학적 체계는 이 계산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약간 이런 거. 뭐, 계산기로 하거나 챗GPT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체계를 공감할 수 있는 직접 경험이 안 쌓여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계산들은 계산기나 어떤 잘 설계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선의 계산들은 저희한테 직관을 줍니다. 예, 저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저기 도마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리고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이제 완초수로 다시 내려가셔도 되고요. 완초수는 이제 수학 그래도 할 수 있겠다. 딱 그 정도 선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운전에 대해서 좀 악이 좀 받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보다 악이 받친 사람은 없었다가 제일 좋습니다. 미적분학의 퀄리티가 남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내 기본적인 추구점이. 그래야 배웁니다. 아무리 축구 예를 들어서 2군, 3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2군, 3군에 있을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해봐야 정말 잘하는 걸 볼 때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요. 전달이 될까? 이런 건 책 한 권 뗀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서 배워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건 전 어디까지냐면 어쨌든 저도 지금 사실 제 삶이 있는지라 제가 보통 이 작업을 매주 주말에 할 것 같거든요. 만드는 거. 제가 평일중에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보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말까지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드릴링하는 포인트에서 과제를 다시 드리겠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다 풀어서 내라가 아니에요. 편한 만큼 풀어서 내시면 되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각자한테 맞춰가지고 드리고 했을 때 이 스터디 종결은 언제냐면 남은 찹스타일 기준으로 다 편하게 됐을 때 그게 일단 기준. 네. 사실 더 하실 얘기들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오늘 요 정도 얘기하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너무 뻔한 얘기 반복하는 것도 귀찮으실 겁니다. 네. 제가 11월 말까지 좀 바빠갖고 지금 막 부담이 막 계산을 못하는 처지라 부담이 막 느껴지는데 12월부터 저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터디를 좀 미루셔도 오히려 근데 저 완초사 할 때는 좀 미루고 그랬는데 지금 좀 인원이 있어갖고 좀 미루기는 다른 분들이 너무 원하실 것 같아서 그 한 2주 정도는 제가 이동주 선생님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진행만 대신 해주시고 제가 스터디는 열고 레코드는 하고 근데 저는 아마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며 어, 그러셔도 될 되는데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문수 하면서, 사기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계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문수 레코드 보시면 이번 주랑 지금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거 시키거든요. 2의 8승, 3의 3승,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행렬 2 곱하기 2행렬 줄 때 역행렬 구하기, 행렬 줄 때 고유치 구하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손으로 안 쓰고 유도. 이런 것도 한번 여기서 훈련 같이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문수기 4기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적분 이제 미분하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는 이 훈련을 넘어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긴한 것들을 훈련하고 있어서 그 층위를 좀 따오셔도 괜찮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지금 이경윤 선생님이랑 김영희 선생님은 이제 직문수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진도가 나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스킬셋이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래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다들 이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은옥 선생님 거기 지금 시간이 몇 시신가요? 지금 8시 25분이요. 아, 예.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기 중에 계신 분들도 조금씩 무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지금 어떤 정도로 가는 게 좀 제가 좀 이제 이건 최 선생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긴 한데 본인도 사실 바쁘시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퀄리티 있게 그냥 그 근육통 있으면 끝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좀 준비만 안 하고 들어올 수만 있게 되더라도 학기 중에는 좀 예를 들어 이채영 선생님이나 좀 부담이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분배해서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문수에서 하는 훈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대체를 좀 하거나 실질적으로 준비를 좀 안 해도 되는 거에서 한번 모여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그냥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어떤 이제 역량들이 그냥 그런 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음. 네, 인사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조고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근해 공식 같은 거 선으로 선 안 대고 풀고 그런 테크닉도 저희가 좀 다루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맨날 나오잖아요. 제 문제 풀면. 근데 맨날 선으로 쓰고 뭔가 쇼컷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쓰려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테크닉 공유하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한 번만 시켜볼까요? 이경민 선생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손 안 쓰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딱 2주 훈련하셨는데. 아, 예. 어,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이 아닐 때에 이차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하겠습니다. 일단은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고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은 b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그래서 우변을 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네, 완벽하죠? 한번 그래도 기만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뭐 보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신가요? 어, 보고 얘기하지 않았어. 네, 들으셨죠? 딱 2주 훈련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도 멋지잖아요. 좀 속된 말로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포커싱 돼 있는 트레이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지금 물론 여기서도 여전히 퀄리티 올릴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편해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포커싱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 이게 포인트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무리 안 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거. 그래서 직문세 지금 이제 전파가 돼 있는 것도 이 시간에 좀 전파가 좀 되면 그건 좀 요긴할 것 같고요. 이제 레코드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 이제 직무서 사기 레코드 보시면 제가 다 랜덤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요. 다 이제 나오는 대답들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워지고 근데 이제 오히려 직무수 기준으로 지금 후반부에 해야 되는 훈련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을 다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훈련들 실질적으로 한 번씩 재미 삼아서 하시고 또 한 주 또 본인 삶 사시다가 또 재밌어서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반년 정도 지나 있으면 나는 되게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오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코드를 중지하겠습니다.